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다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이번 그랑프리였는데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가 끝난 당일 약 3시간 뒤에 열린 퀄리파잉에 스프린트와는 다르게 진행될 레이스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셋업을 건드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셋업과 관련된 부분은 미케닉들을 제외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추측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레이스 퀄리파잉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Q1에서는 상위권 대부분이 이전에 썼던 타이어를 사용해서 그런지 1분 5초 초중반대의 기록이 형성됐고 Q1의 1위는 사인츠가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알본은 사인츠와의 기록이 0.5초도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Q1에서 탈락하게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20위인 저우바녀와도 0.798초의 격차만을 보여주면서 F1 역사상 Q1 가장 적은 격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Q1 탈락자는 알본, 스트롤, 보타스, 사전트, 저우바녀입니다. Q2부터는 베르스타펜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기록이 1분 5초대에 형성이 된 데에 비해 베르스타펜이 달린 Q2의 첫 번째 랩에 1분 4초 577이라는 기록이 작성되면서 일찌감치 Q2 1위를 확정 지을 만한 기록을 작성해냈습니다. 반면에 알론소는 Q2에서 10위를 한 오콘과도 약 0.4초의 격차를 보이면서 무기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Q2 탈락자는 리카도, 마그누센, 가슬리, 치노다, 알론소입니다. Q3 역시 베르스타펜의 원맨쇼였습니다. 세션 시작 직후 첫 랩에서는 1분 4초 426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 랩에서 더 단축된 1분 4초 314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션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르클레르의 플라잉 랩 중에 9번 코너 공략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 기록 경신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고 피아스트리가 3위의 기록으로 들어왔었으나 6번 코너의 연석을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밟는 모습을 보여 세션이 끝나기 직전에 랩타임이 삭제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상위권 그리드 순서는 1그리드 베르스타펜, 2그리드 노리스, 3번 러셀, 4번 사인츠, 5번 해밀턴, 6번 르클레르, 7번 피아스트리, 8번 페레즈, 9번 홀켄버그, 10번 오콘 순서로 정렬되겠습니다. 레이스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작년 시즌 싱가포르 그랑프리만큼 재미있는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터졌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스타트랩에서 르클레르와 피아스트리의 접촉이 생겼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멀쩡했지만 르클레르는 이 사고로 인해 스타트랩부터 프론트윙을 교체하러 피트인을 했고 순위권에서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사전트도 스트롤과의 접촉으로 인한 프론트윙 파손으로 르클레르와 함께 피트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르클레르는 6위에서 19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초반에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을 쫓아가려 페이스를 붙여봤지만 베르스타펜도 만만치 않게 최선을 다해 달렸고 점차 격차를 벌려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별일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20랩째의 알론소가 3번 코너에서 휠락이 걸리면서 제대로 된 조향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앞에 있던 저우가뉴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결국엔 10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상위권에 있던 해밀턴이 피트인하려 들어올 때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차량이 밀려 그대로 피트레인의 선을 밟아버리는 바람에 5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페레즈도 피트레인 과속으로 인한 5초 페널티를 받았고 이후에 알본도 해밀턴과 같은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뒤로는 50렙 정도를 돌 때까지 다들 무난하다면 무난하고 거칠다면 거칠게 달렸는데 최근 몇 경기 동안 우승을 두고 다퉜던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두 번째 피트인 상황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실수가 없었던 레드불의 피트스탑 과정에서 큰 실수가 나와 중요한 순간에 6.5초가 나왔고 반대로 노리스의 맥라렌은 2.9초가 나와 아쉽지만 3초가 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드라이버 간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DRS 구간이 3개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월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베르스타펜이 노리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힘겹게 막아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던 노리스는 마음이 급했던 탓인지 트랙을 4번째 벗어나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한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64렙째의 3번 코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리스가 DRS를 받으면서 바깥쪽으로 초월 시도를 했는데 베르스타펜이 불필요하게 노리스 쪽으로 조향을 했고 서로의 뒷바퀴가 부딪히면서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어쩔 수 없이 피팅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레이스 리더가 러셀이 되었습니다. 피팅 과정에서 베르스타펜은 다시 나오는데 성공하지만 노리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판단, 결국 10렙 정도를 남긴 채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와의 총돌건으로 10초 페널티를 받아 레이스 6번째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1위 자리를 잡은 러셀이 경기 끝까지 순위를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커리어 통산 2번째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에 밀려 관심받지 못했던 중하위권에는 훌켄버그가 페레즈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8점을 획득했고 마그누센이 8위를 해 4점을 획득하며 하슬은 조합 12포인트를 한 개의 레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또한 알론소는 마지막 2개의 랩을 남기고 피팅인을 해 베르스타펜이 가지고 있던 패스티스트 랩 1포인트를 없애버리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포디움에는 러셀과 피아스트리 그리고 사인츠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르클레르는 11위로 아쉽게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고 리카도는 9위로 2포인트, 가슬리는 12위로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성불해인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의 노리스, 모나코의 르클레르,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러셀까지 다음 우승자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년만 해도 레드불 강점기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단 1년 만에 이렇게 재밌는 경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 놀랍고 많은 F1 팬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덕분에 올 한 해 경기 보는 동안 지루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없었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주말에 펼쳐질 영국 그랑프리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